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먼저 한글로 된 지도가 없어서 한자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한글로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기원전 350년경 지도입니다. 전국 형세도라고 되어 있고요. 빨간색이 도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박스로 된 게 전국 칠웅이고요. 그냥 굵은 글자는 기타 제후국들입니다. 기원전 350년은 진나라에서 상항이 변법을 통해 국가를 뜯어고치는 시기인데요. 상항의 개혁으로 진나라가 급부상하는 출발점이 되는 시기에 지도인 거죠. 당시까지만 해도 월나라를 비롯해서 노나라나 송나라, 중산 같은 제후국들이 살아있어서 전국 칠웅 형성이 완료되지 못한 채로 1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국가들이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칠웅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요, 관중의 신흥 강국이면서 결국 통일을 완성하는 진나라가 있고요, 북경 일대에 자리 잡은 연나라, 그 밑에서 진나라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조나라나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군사력이 강력했던 제나라, 진령 회수선 이남의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가 나중에 전국 칠웅이 되죠. 그리고 동주 시대니까 주나라가 낙양에 조그맣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후국들은 거의 그 주변 강대국에 먹혀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진이 나머지 국가들은 특별히 방문하지 않죠. 소진이 합종책을 주장하는 시기가 대략 기원전 333년 경인데요. 이 지도와 약 17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인식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진은 동주의 낙양 출신의 유색액입니다. 유색액은 그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군주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등용되기를 바라던 선비를 말합니다. 소진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사망하는 시기가 대략 284년 정도 되니까요. 70세 정도로 살았다고 보면 350년 전후에, 그러니까 요 지도가 뜻하는 시기 정도에 태어난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진은 어렸을 때 제나라로 가서 귀곡 선생이라는 사람 밑에서 훗날 자신의 라이벌이 되는 장의와 함께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데 등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친지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죠. 그래도 나중에 권토중래해서 공부한 다음에 먼저 주나라의 현황을 찾아갑니다. 퇴짜 먹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진나라의 해왕입니다. 전국 칠웅 중에서 진나라를 제일 먼저 갔으니까 사실 소진의 마음속에는 당시에 떠오르고 있던 진나라에서 등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컸었던 거죠. 그런데 또 퇴짜를 맞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그 소진 열전에 보면 소진이 해왕에게 뭐라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은 그 왕들을 설득할 때 일단 지리부터 읊습니다. 삼국지도 보면 다 이렇죠. 책사들의 루틴입니다. 보시면은 진나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원의 요새입니다. 그 위수를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함곡관과 황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한중이 있고 남쪽으로는 파군과 촉군이 있습니다. 북으로는 대군과 마읍이 있어서 하늘이 준 요새입니다. 따라서 진나라에 있는 그 선비와 백성들에게 병법을 가르치면 반드시 천하를 삼켜서 제왕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 진나라 해왕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새도 깃털이 자라지 않으면 높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 얘기죠. 깃털이 자라나면 그땐 알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소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진은 두 번째 국가로 가는데요. 그곳은 조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진이 두 번째로 등용되고 싶었던 국가는 조나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조나라에서도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연나라였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이 위나라나 한나라가 이 연나라보다 더 쉽게 소진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나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나라나 한나라를 소진은 당시 최약체로 봤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나라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진이 연나라로 가서 또 이제 이번에는 문후를 만납니다. 그래서 또 지리를 읊어대죠. 동쪽으로는 뭐가 있고 서쪽으로는 뭐가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나라가 왜 아직도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고 있는지 아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조나라가 남쪽에서 연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진나라와 이 조나라가 총 5번을 싸워왔는데 진이 2번 이기고 조가 3번 이겼다. 그래서 서로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나라가 멀쩡한 거다. 지금은 진나라가 연나라를 바로 치려면 너무 멀고 따라서 진나라는 연나라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조나라는 다르다. 열흘이면 연나라의 수도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연나라의 근심거리는 멀리 있는 진나라가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조나라다. 따라서 조나라와 연합, 즉 합종해야 한다. 그러면 연나라의 근심거리는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후가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반드시 합종을 성공시켜서 우리 연나라를 지켜달라 라고 말하면서 소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진은 연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로부터 소진이 노잣돈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조나라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조나라의 그 사이에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 수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대목은 아주 장황하고 깁니다. 지리 설명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기 소진 열전 중에서 조나라 왕을 설득시키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지금 산동에 세워진 나라들 가운데 조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산동의 지금의 그 산동과 개념이 다릅니다. 당시의 산동은 이 진나라를 제외한 이 6나라 모두를 산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국 칠웅 중에서 이 진나라를 빼고 조나라보다 강한 국가가 없다라는 일종의 아부성 멘트죠. 그 다음에 또 동서남북 지리를 쭉 읊어준 다음에 조나라도 천연의 요새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나라가 천하의 방해거리로 삼는 국가는 조나라뿐이다. 그런데 감히 지금 출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출병했을 때 이 한나라와 위나라가 후방을 교란시킬까봐 두려워서다. 즉 한나라와 위나라는 조나라의 남쪽 방벽이 되어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위나라와 한나라에는 조나라처럼 큰 산이나 강이 없어서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진나라가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그대로 냅두면 결국에 진나라가 다, 자, 그려볼까요? 그대로 냅두면 진나라가 결국 다 먹어버릴 거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와 위나라가 멸망하면 그 화는 반드시 조나라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위가 망하기 전에 이 6나라가 모두 힘을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연횡을 주장하는 신하들은 모두 제후들의 땅을 나눠 가지고 연나라에게 바치는 아니죠. 진나라에게 바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진은 진나라가 그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합종체계에 서명한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 대목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진나라가 초나라를 친다고 하면 제나라나 위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돕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병참선을 끊고 조나라는 황하 이남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대비하고 연나라는 상산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대비책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나라의 왕도 소진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소진은 그 다음에 한나라의 선왕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긴다면 진나라는 먼저 의양과 성고의 땅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양이라고 하면 낙양이고요. 성고는 이 낙양 동쪽에 있는 정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들을 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땅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떼어다 주면 결국에 더 이상 줄 땅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땅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한나라에는 강력한 병력이 있습니다. 천하의 강한 활이나 쇠뇌가 모두 이 한나라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에게 복종한다면 종묘사직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한나라의 왕도 설득을 하죠. 그 다음에는 위나라의 양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대왕의 땅은 작지만 집기나 농기, 이 백성들도 많고 말도 많고 수레도 많고 밤낮이 요란한 국가가 위나라다. 그래서 나라가 작아도 국력은 초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횡을 주장하는 신하들이 이 진나라가 위나라에게 쳐들어오는 재앙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숙이고 들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나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씩 땅을 떼어다 주면 결국에 떼어줄 땅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초목이 다하기 전에 잘라야지, 만약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엔 도끼를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 하루라도 빨리 6개국이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나라 왕도 소진의 뜻에 따르기로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진은 제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선왕을 설득하는데요. 먼저 또 제나라의 동서남북을 쭉 읊은 다음에 역시 천연의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사나 군량이 모두 풍족합니다. 제나라의 강대함은 천하에 그 누구도 당해낼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라나 위나라가 진나라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그들이 진나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진나라가 이 한나라나 위나라와 싸우기로 결정을 하면 열흘도 안 돼서 함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진나라가 제나라를 다이렉트로 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진나라가 제나라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면 이 위나라와 한나라를 통과해서 진격을 해야 하는데, 위나라와 한나라가 후방을 칠까 두려워서 감히 나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 한나라나 위나라가 있는 한 진나라는 제나라를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연횡을 주장하는 신하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실익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라고 얘기해서 제나라도 설득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초나라에 가서 위왕을 설득하는데요. 또 지리를 설명합니다. 소진열전에 보면은 동정호, 남쪽으로 동정호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대충 예상이 되는데, 먼저 또 지리를, 동서남북 지리를 설명하죠. 그 위에 땅은 5천리에 무장대군 100만에 수레 1000대에 기마 만필의 식량은 10년을 버틸 정도로 충분하니 이것은 패왕이 될 땅이다. 그런데 대왕은 지금 연행에 깨 빠져서 진나라를 섬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진나라와 초나라는 같이 갈 수 없는 형세다. 따라서 이 진나라를 제외한 6개국이 합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대왕께서 그 연합을 하지 않으신다면 진나라는 반드시 이 무관이나 검중을 통해서 군대를 내려보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나라의 중심부는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막아야 한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나라까지 설득을 하면서 소진 본인이 이 합종 맹약의 수장이 되면서 동시에 6개국의 공동 재상에 등극하는 겁니다. 소진이 이 6나라와 합종의 약속을 맺은 다음에 돌아간 국가는 조나라입니다. 조나라로 돌아가서 벼슬을 받고 활동하죠.
그 합종책의 중심, 이 핵심이 조나라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라로 갔겠죠. 그리고 곧장 합종 맹약을 맺은 문서를 진나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이후에 15년 동안 이 함곡관 동쪽으로 나오지 않고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애에 의해서 합종책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